돌봄 문제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죠. 경남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돌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점 통합 돌봄센터인데요. 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연계해 밤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합니다. 벌써 두 번째 센터가 문을 열었고 내년에는 3호점도 문을 엽니다.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예산이죠.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나눠 쓰는 내용의 개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교육청들의 고민도 깊습니다. 오늘은 경남교육 현안부터 교부금 개편 그리고 학업 성취도 문제까지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살펴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네, 박종훈 경남교육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교육감님 벌써 세 번째 임기시죠. 예, 취임하신 지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선거 이후에 지역 방문도 하고 또 선거 때 제가 냈던 공약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계획도 세우고 그런 100일을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교육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 기초학력 문제가 정말 계속해서 이슈입니다. 전수평가 얘기도 나오는데요. 교육감님, 이 학력 진단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초학력 평가라는 것이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뒤에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이 교실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3단계의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의 경우는 아이톡톡이라는 학생의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아내고 그 개별성을 찾아낸다는 것은 결국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별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 맞춤형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아이톡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요, 소외 없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교육받는 건데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에 많이 활용되고 있죠. 예, 아마 인공지능을 이야기하지 않는 곳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아이톡톡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가 우리 교육청 소유로 축적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가 일정 기간 축적되었을 때 그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것이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의 개별성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개별성을 극대화시키고 발현시켜내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청에 배부되는 교부금을 대학에도 일부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학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새로운 재원으로 해야죠. 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쏟을 예산을 빼서 대학으로 옮기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새로운 재원을 가지고 대학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에서는요. 그런데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곳간은 넘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하지만 이 교부금이 우리 교육에 꼭 필요한 돈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아주 기본적인 교실 짓고 선생님의 개인기에 모든 것을 맡겨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더 큰
어떤 대전환이 있어야 될 시기고 그렇다면 이것은 좀 더 좋은 시설 투자,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하는 이런 좀 저는 새로운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 왔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의 예산이 남는다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당장 40년 이상 된 노후 교실이 아직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20년 이상 된 화장실에 아이들이 용변을 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아이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 약 40%의 학교가 천장에 성면을 이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다급한 시급한 시설 개선을 하기에도 우리가 돈이 남는다, 곳간이 넘친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역 현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요, 지난해 돌봄 거점센터 늘봄을 개관을 했는데 올해 또 늘봄 2호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돌봄 문제 정말 국가가 나서주기를 우리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경남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저희들이 늘봄 2호점을 열었고 이제 또 3호점도 준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의 돌봄은 학교 단위로 했을 때는 돌봄의 품질이 높아질 수 없고 그리고 학교가 대단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지에 학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학교를 찾아서 공간을 만들어서 인근의 10여 개 학교의 돌봄을 거기에 모아서 센터형으로 새롭게 돌봄을 시작했는데 학부모님들의 그 어떤 지지가 대단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3호점, 4호점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는 있되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돌봄이 우리 책임인지 지자체의 책임인지 이게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그냥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제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학교나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점도 네. 있습니다. 이참에 국가 차원에서 돌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어떤 책임을 부여하고 예산이 함께 지원이 된다면 뭐 저희들이 못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선거 때마다 나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직선제 관련 TF를 맡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예, 선거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대표성의 원리로 치면 직선제보다도 더 대표성의 원리가 보장이 되는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최근 10년 동안 교육감이 직선제로 뽑히면서 우리 교육에 끼친 순기능이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깜깜이 어떤 선거 비용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더 클 일이고 교육감 선거 제도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경남은 서울에서 참 멉니다. 네, 다양한 미래 교육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도들이 이런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또 사는 곳을 또 경제적인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차별 없는 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